여러분, 핸들이 없는 차가 공식적으로 미국 도로를 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소식 진짜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오늘 얘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흥분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자, 테슬라 사이버캡 얘기입니다. 스티어링 휠이 없습니다. 브레이크 페달도 없습니다. 운전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차가 2026년 5월 26일자로 미국 환경보호청 EPA로부터 공식 적합성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영어로는 Certificate of Conformity, 줄여서 COC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어떤 문서냐면 미국에서 차를 팔려면 무조건 있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EPA가 이 차 연방대기정화법 기준 다 맞아요 라고 공식으로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배기가스 기준, 증발가스 기준, 연료주입 관련 기준까지 전부 통과했다는 뜻이고, 사이버캡 같은 순수 전기차의 경우엔 테일파이프 배출가스가 아예 제로라는 사실을 공식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 인증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없으면 차를 한 대도 팔 수 없거든요. 즉, EPA 인증은 미국 시장 진입의 출발선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증에서 한 가지 정보가 같이 공개됐는데 이게 또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바로 사이버캡의 주행거리 수치예요. EPA 서류에 따르면 사이버캡의 도심 주행 기준 충전 소모 범위가 418마일을 살짝 넘습니다.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673km예요. 고속도로 기준으로는 375마일, 약 603km가 나왔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의미 있냐면 지금 테슬라 라인업에서 가장 긴 주행거리를 자랑하는 모델 S 롱레인지가 약 405마일 수준이거든요. 사이버캡은 그보다도 도심 기준으로 주행거리가 더 길게 찍혔어요. 로보택시 전용으로 설계된 2인승 소형 차량이 이 정도 수치를 낸다는 건 효율 측면에서 테슬라가 정말 공을 들였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사이버캡을 역대 가장 효율적인 차량 중 하나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럼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좀 더 들여다볼게요. 사이버캡은 2인승입니다. 스티어링 휠이 없고 페달도 없고 대신 스티어 바이 와이어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됐어요. 로보택시 서비스에 최적화된 미니멀한 디자인이 특징인데 발표 당시 가격이 3만 달러 이하로 책정됐습니다. 하나로 대략 4천만 원 초반대예요. 그리고 대규모로 운영될 경우 마일당 운영 비용이 0.20달러에서 0.40달러 사이가 될 거라고 테슬라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버나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의 마일당 비용이 보통 2달러에서 3달러 수준이니까 격차가 굉장히 큰 거죠. 생산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2026년 초부터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양산이 시작됐고 현재 목표는 주당 수백 대 수준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연간 수백만 대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먼 얘기긴 하지만 방향 자체는 분명합니다. EPA 인증을 받았다는 게 자율주행 허가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점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EPA 인증은 어디까지나 배출가스 기준 적합 여부를 따지는 거고 자율주행 운행 허가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그 측면에서도 진전이 있었어요. NHTSA, 즉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핸들과 페달이 없는 차량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했고 사이버캡이 그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핸들 없는 차량을 테스트하려면 연간 2,500대 면제 상한이라는 규제가 있었는데 테슬라는 FMVSS,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에 따른 자체 인증 방식을 활용해 이 상한선을 우회했어요. 이미 프로토타입에는 안전, 범퍼, 도난 방지 기준 준수를 확인하는 연방 적합 스티커도 부착돼 있습니다. 실제 운행 상황을 보면 테슬라는 현재 텍사스주 오스틴, 댈러스, 휴스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유인 감독 방식과 무인 방식 두 가지 형태가 모두 운영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도 최근 무인 차량 운행 관련 규정을 업데이트했는데 위반 시 집행 메커니즘까지 포함한 내용이라 사실상 규제 체계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단위 서비스를 위해서는 주별 개별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남아있긴 하지만요. T3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분야에서 규제 승인이 얼마나 느리고 까다롭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왔잖아요. 그 맥락에서 보면 이번 EPA 인증은 단순한 서류 하나가 아닙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신호등이 하나 켜진 거예요. 투자자들한테도 파트너사들한테도 그리고 다른 규제 기관들한테도 테슬라가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실제로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밟으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물론 남은 과제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비감독 자율주행을 실제 규모로 확장하는 기술적 도전, 지역별 지도 데이터 인증, 그리고 일반 대중이 핸들 없는 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사회적 수용성 문제까지, 이런 것들은 인증서 한 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사이버캡은 프로토타입이 실제 도로를 달리고 있고 공장에서 양산이 진행 중이고 연방 배출 인증까지 확보했어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가 사이버캡에서 일관되게 밀어붙이는 전략이 있는데요. 기존 플랫폼을 개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차를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하드웨어 단순화, 소프트웨어 역량, 그리고 이번처럼 규제 대응까지를 처음부터 통합해서 만든 차예요. 로보택시 경쟁에서 테슬라가 독특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T3에서 다룬 내용 정리해드리면 연방 차원의 규제 장벽도 하나씩 낮아지고 있다는 것까지입니다. 핸들 없는 차가 미국 도로를 달리는 시대가 생각보다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 계속 같이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업데이트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